사실은 짓밟혔다는 느낌이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20여 년 전, 10여 년 전에도 우리 당 계열의 의석수가 190석 가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80석 정도 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신뢰를 가지고서 이런 전통과 원칙을 쌓아왔던 상대방인데 저쪽이 조금 더 힘이 조금 많이 생긴 건 아니죠. 엄청난 의석을 가지는 바람에 그냥 싸대기 맞고 뒤통수 맞고 짓밟히는 기분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켜온 신뢰고 더구나 그쪽에서 먼저 하자고 이루어진 일인데 그걸 배신당했다는 것, 특히나 지난 한 20일 사이에 민주당이 우리 없는 틈을 타서 밀어붙인 입법안들 그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또 반발도 컸습니다. 저희들이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는 국회라는 연단에서 상임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이 사연을 그리고 우리가 옳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일사업을 하나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7개 상임위, 그중에 외통위 또 기재위, 국방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래 그 상임위원장이라도 지켜서 그 상임위에서 이렇게 일방 독주를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자. 사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 상임위가 법안 통과에 있어서는 꼴찌였고요. 심지어는 예정돼 있었고 양당이 합의했었던 본회의 일정조차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는 법사위를 맡길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는데 제가 이제 원내 수석으로 일한 7개월 동안 7차례 소집 요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 역할인 정부에 대한 견제를 오히려 막는데 그 운영위를 활용하신 거죠. 네. 근데 그런데 이번에 아무런 반성적 고려 없이 지켜오던 거니까 또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시면 과연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정부, 특히 여당에 대한 견제, 비판 이런 부분은 그럼 어디서 달성해낼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뭐 국회법대로 하는 거고 다수결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그 법이나 이런 다수결이 정치 위에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은 마지막에 조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표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이제 서로 그 자제를 하면서 네. 이제 만들어 오는 거 아닙니까 상호간용으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뭐 법사위나 운영이나 과방위를 다 가져가는 민주당이 앞으로 이건 책임도 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현실적으로 보면 뭐 막을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 치욕을 뭐 잊지 말자 그러는데 치욕을 잊지 않는 거는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죠. 예, 선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탄핵이다 특검이다 지금 원구성 이렇게 다수결로 밀어붙이는데 개혁신당을 빼더라도 지금 189석 아닙니까? 네. 189석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다 넘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치더라도 그럼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국회의 결합을 민주당의 결합을 용인할 거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 집권을 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많을 때 관행을 만들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국민들이 민주당은 정권을 넘겨줘도 충분히 그거는 뭐 정치를 해낼 수 있는 정책을 그 정당이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례나 전통이 무시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셨다시피 그 관례와 전통이 어떤 점에서 좋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아까 쌍방과실일 수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볼 때에는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국회에서 어떤 시원스러움을 주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 국회가. 그러면 지금 새로 시작했을 때 민주당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거는 좋지 않게 보인다라는 대표님 말씀에 저는 이제 찬성입니다. 그 부분은 중도 성향자의 의견 흐름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민주당도 그래야 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맥락 없이 관례를 이야기하기보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가 얼마나 좋게 유지가 됐다, 발전을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거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